서경 별곡을 그러면은 단락별로 풀어보겠습니다. 덩이 보원을 빼놓고 노랫말만을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풀이와는 조금 다르겠습니다. 제가 낭송해 올리겠습니다.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이 첫 구절에서 서경은 고구려의 수도 평양을 말합니다. 고려는 이 평양을 놓고 서경이라고 불렀습니다. 대뜸 처음부터 이 작품이 고구려 시대 작품으로 밝혀집니다. 왜 그러냐? 서경을 서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서울이라고 한 것은 고구려이기 때문입니다. 닭근대 소성경을 사랑합니다마는 여기서 닭근대라는 것은 도읍을 닦은데 이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소성경이란 작고 번화한 도읍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하겠습니다. 이별할 것이라면 길쌈배를 버리고 사랑해 주신다면 울면서 임을 줬겠나이다. 이 구절은 사랑해 준다면은 짜고 있던 길쌈배 내버리고 그대를 따라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끊이야 끊어지겠나이까 나난. 여기서 나나는 나를 가엾게 해주소서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구슬이란 옥구슬을 말합니다. 구슬과 구슬을 꿰인 끈 두 사람 관계를 이렇게 참으로 아름답게 비유하였습니다. 여기서 옥구슬이란 왕을 은유합니다. 옥구슬이 바위에 떨어져서 깨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왕이 죽더라도 왕과 자신의 사랑은 변함없을 것이고 왕이 다시 살아 돌아오리라는 믿음은 끊어질 리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대 문학 작품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서경 별곡이 국민들로부터 깊이 사랑받고 있는 이유는 이 구절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천년을 홀로 살아간들 믿음이야 끈길이까 나난. 천년을 홀로 산다 하더라도 임과 자신의 믿음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배 내어 놓았느냐 뱃사공아. 죽은 영원히 건너가야 하는 저승바다와 그 바다를 건너는 배, 그리고 뱃사공이 나옵니다. 저승바다 문화가 깊이 배어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승바다를 대동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승바다가 얼마나 넓은지 모르고 감히 배를 내어 나의 힘을 싣고 가려 하느냐. 가면 다시 못 돌아올 머나먼 곳이 아니더냐. 이렇게 뱃사공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아내 럼난디 몰라서 가는데 얹었나 뱃사공아. 여기서 럼나다라는 말은 전후의 맥락으로 보아서 행실이 나쁜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왕비의 입을 통해서 놀라운 내용이 밝혀집니다. 뱃사공이 아내를 시켜 여자 장사를 하려다가 들통이 났던 것입니다. 뱃사공의 아내는 저승길 가던 영혼들을 주막집으로 데리고 가 매춘녀들을 소개해주고 돈을 받고 있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속칭 뚜쟁이입니다. 뱃사공의 뚜쟁이 아내가 장수왕을 유혹해서 성매매업소로 데려갈 요량이었던 것입니다. 왕비는 다시 돌아오라고 빌고 있는데 그 반대쪽에서는 뱃사공과 아내가 자기들의 입속을 챙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대동강 건너편 꽃을려 임께서 배 타고 들어가 건너편 포구에 정박하면은
배 타고 들어가 정박하면 꽃을 꺾으리다 나는. 왕비는 장수왕께서 저승바다 건너다가 강 건너편 포구에 배가 닿으면 뱃사공의 아내가 뚜쟁이질하여 그곳에 여인들과 사이좋게 지낼지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수왕은 자신을 잊고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은 망부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만 불쌍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왕비는 뱃사공을 나무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가에까지 성매매 문제가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당시 고구려는 성매매가 성행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당시 세계제국 로마에 성매매가 성행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황제 황후까지도 매춘에 나선 여인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로마와 고구려의 성매매가 공통적일까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두 나라가 모두 전쟁 국가였다라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쟁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군인들을 상대로 성매매가 성행했다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서경별곡은 고구려 성매매 문화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계제국 로마 군단의 병사들과 동아시아의 패자 고구려의 기마무사들이 숙명적으로 맞닥뜨려야 했던 전쟁과 고대 국가의 성문화를 조선의 성리학 유생들은 남녀 상열지사 이러한 잣대로 맹비난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세계전 때의 일입니다. 이 사진은 여주인공이 성매매에 나섰다가 비극적 죽음을 맞게 된다는 영화 비비안 리 주연 워털루 브릿지입니다. 서경별곡은 참 유머스럽습니다. 성매매 비극을 이렇게 유머적으로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는 문화적 역량을 고구려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화적 성숙도를 증명합니다. 서경별곡, 이 작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비는 임에 대해서 순종하면서도 뱃사공에 대해서는 꾸짖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뱃사공 부부는 왕을 상대로 해서 저승 가는 길 여인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뱃사공 부부의 영악한 현실 감각이 있었습니다. 강 건너 포구 마을에는 성매매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대인들의 내세관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향가 750여 곡을 풀이해보았습니다. 모두가 저승사자나 저승의 뱃사공들에게 돈을 주거나 그 앞에서 쩔쩔 매고 있었습니다. 저승사자에게 돈 주고 난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구려의 여인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무시무시한 저승의 뱃사공에 굴하지 않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구려 여인들의 억센 품격이었습니다. 고구려의 기상 그대로입니다. 작품 전체적으로는 장수왕의 죽음이라는 국가적인 비극을 유머로 풀어낸 걸작이었습니다. 다음에는 K-팝이 단발적인 음악이 아니라 수천 년 역사, 민족의 노래인 향가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로 디지털 중구사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